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예비 경선, 그러니까 경선 중이라서 경쟁 후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같이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는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도 같이 공유하고 학생들의 고민을 같이 듣는 것 자체가 또 우리 국민의힘의 그 진정성,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같이 하자 그랬어요. 저는 뭐 어느 후보하고도 이런 행보를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당원과 지지층들 관심을 끄는 게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되고 또 2명으로 압축이 될 텐데, 이렇게 첫 행보를 김문수 후보하고 함께 하셨다는 게 좀 향후 압축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 때문일 텐데요. 뭐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이 될지, 또 마지막 최종의 1대1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김문수 후보하고 저하고는 또 생각에 공유되는 부분도 꽤 있죠.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의 확고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확고한 정도 1, 2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면에서 뭐 또 같이 오늘 행보했습니다.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시에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이게 탄핵이 된 상황에서 너도 나도 후보를 하겠다고 이제 반성 없이 나서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번 대선 경선이 반성의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경선이 반성의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오전에 페이스북 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성의 경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후보의 사퇴였냐는 조금 뭐 불출마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경선은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모습이 되었느냐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탄핵의 국면에 있어서 결국은 또 지난 여러 가지 이 의회 독재 과정, 그 이후에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했느냐 하고 물음표를 던졌을 때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께서 또 거리에 나오고 국민들이 갈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반성과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이는 경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우리 경선 이렇게 진행 과정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좀 더 치열한 토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이는 게 먼저 아닐까, 재미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또 다른 발언권을 좀 얻으세요. 발언권을. 집무실 관련 여쭤보는데요. 용산, 청와대, 세종 의견 다양한데 아직 그 부분은 생각 정리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수도를 옮기는 것이 되잖아요. 세종으로 옮기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관습헌법 이야기도 나왔던 위헌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용산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무실을 이전하느냐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대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지금 효율적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가지에 집중하는 것 같은 것,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요런 정도 하죠 오늘. 예. 네, 청년들 만나서 여러 이야기 나누셨는데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다든지랑 또 정책의 어떤 부분 좀 반영하고 싶으신지.
청년들하고 오늘 저 고용 노동 정책을 비롯해서 나중에는 저출산과 관련된 교육 개혁까지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청년들의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정말 우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였는데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는 역시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개혁이 담보되지 않고는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노동개혁 부분을 경제정책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딱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자,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만들자는 것부터라도 통과를 시켜라. 그러면 그 진정성 조금 인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만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내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출마 촉구를 하겠다, 아니면은 우리 당 후보를 뽑고 나서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또 우리 당내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구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만 사실은 저희가 이 한덕수 대행 굉장히 경제 관료로서 또 외교 관료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조기 대선이 되풀이되는 정치가 되었느냐. 그거는 바로 여의도 정치와 늘 용산이나 청와대로 가면 멀어지는 정치가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역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됩니다.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는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늘 싸움만 하고 국정을 발목 잡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끝나지 않고는 저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우리 당 후보가 돼서 집권을 해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저의 출마의 이유가 가장 정치를 잘한다. 가장 의회 정치와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출마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유능한 관료를 잘 쓸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통상 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유임시킬 거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